요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중동에서 또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기름값이 오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장바구니 물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숫자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신 적도 있으셨을 테고요. 멀리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이렇게 우리 밥상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생활 경제와 물가 흐름을 공부하고 어르신들께 경제 정보를 전달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란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활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근차근 쉽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는 최대한 걷어내고 우리 일상과 직결되는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걱정이 앞서기 전에 먼저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후로 물가 뉴스를 보실 때 훨씬 덜 불안하실 겁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은 오래전부터 세계 석유의 상당 부분을 공급해온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란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석유 생산국입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석유의 양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긴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란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세계 시장에 퍼진 것입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기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겨울에 쓰는 난방 연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트럭이 물건을 실어 나를 때 쓰는 경유까지 모두 석유에서 나옵니다. 석유 한 방울의 가격이 오르면 그 파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빵집에서 쓰는 밀가루를 실어 나르는 트럭 기름값이 오르고 그 비용이 빵값에 얹히고 결국 우리 식탁 앞에까지 그 영향이 도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2022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훌쩍 넘어섰고 도시가스 요금이 연달아 올랐습니다. 멀리서 일어난 일이 석 달도 채 안 되어 우리월 고지서에 찍혀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으로 매달 기초연금과 소액의 임대 수입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2022년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에 4만원 안팎이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나서 고지서를 받아보니 9만원 가까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계량기가 잘못된 줄 알고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가스요금 자체가 올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달부터 내복을 두 겹 입고 방 하나만 난방을 켜면서 나머지 방은 이불로 버티는 방식으로 겨울을 보내셨습니다. 식비도 줄이셨습니다. 반찬 가짓수를 줄이고 고기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셨어요. 그분이 절약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용 상승이 고정된 소득으로 사시는 분께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태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챕터 2. 기름값이 오르면 왜 장바구니 물가가 따라 오르나요? 기름값이 오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주유소를 떠올리십니다. 차를 안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값은 우리가 마시는 물, 먹는 음식,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는 모든 물건은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누군가가 트럭이나 배나 기차로 운반해서 가져옵니다. 그 운반 과정에서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반 비용이 올라가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더해집니다. 농부가 밭에서 배추를 재배할 때도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유를 씁니다. 비닐하우스 난방에도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재배된 배추가 트럭에 실려 도매 시장을 거쳐 동네 가게에 도착할 때까지 기름이 여러 단계에서 사용됩니다. 기름값 10% 상승이 배추 가격에는 20% 이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정된 연금이나 수당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물가가 오른다는 불안 속에 계시기보다는 어떤 품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시는 68세 최병수님은 퇴직 후 아내와 둘이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받는 연금을 합치면 한 달에 약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들어 장을 볼 때마다 영수증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삼겹살 한 팩이 1만 원을 넘어서고 참기름 한 병이 예전보다 3천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식비를 정리해보니 2달 전보다 거의 7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장 보는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주일에 집중 구매로 바꾸고 유통기한이 긴 통조림과 냉동식품을 일부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매 방식만 바꿨는데도 한 달 식비가 4만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작정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구조를 바꾼 것이 효과를 낸 사례입니다. 챕터 3. 난방비와 전기요금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나요? 에너지요금 이야기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건강 문제로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긴 어르신들은 냉난방을 아예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지서를 보고 겁이 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가장 힘드신 부분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국내 에너지 요금에도 반영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완충 역할을 하지만 장기간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매년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우처를 사용하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유, 연탄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 구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복지로 누리집이나 전화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76세 강술래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으로 기초생활수급자셨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난방을 줄이면서 감기를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동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안내해 주셨고 신청해보니 연간 약 18만원의 바우처를 받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지원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처음으로 밤새 보일러를 켜두고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이 시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셨어요. 지원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제때 챙기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제도를 모르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는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현명하게 줄이는 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무조건 참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출을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통신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10년 넘은 요금제를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르신 전용 저렴한 요금제가 통신사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 1만원대에서 3만원대 요금제로도 전화와 문자, 기본 데이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셔서 어르신 전용 요금제를 물어보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의료급여 제도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신청을 놓치셨거나 갱신 시기를 놓치신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비 구조 조정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재료를 사도 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포장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어르신 대상 무료 또는 저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윤재호님은 퇴직 후 홀로 생활하고 계신 분입니다. 매달 용돈처럼 쓰던 지출을 정리해보니 쓸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한 케이블 방송 채널 중 보지 않는 채널 요금이 매달 나가고 있었고 은행 자동이체로 나가는 소액 보험료도 3개나 있었는데 2개는 보장 내용이 거의 겹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금융복지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보험 2개를 해지하고 케이블 요금제를 조정해서 한 달에 약 6만 5천 원의 고정 지출을 줄이셨습니다. 이 금액이 1년이면 78만 원입니다. 수입을 늘리지 않아도 지출 구조만 정리해도 이만큼의 효과가 납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새로 들어오는 돈보다 새지 않도록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챕터 5.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는 무엇을 해주나요? 유가 급등이나 물가 상승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를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로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생활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이웃이나 지인이 대신 신고해줄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 전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물가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시기와 에너지 위기 시기에 각각 긴급 재난지원금과 에너지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거나 간단한 신청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79세 박말수님은 기초연금과 자녀들의 소액 용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던 시기에 이웃 주민이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에너지 지원금 안내를 알려줘서 신청하셨습니다. 혼자였으면 몰랐을 정보였습니다. 그분은 그해 여름 약 12만 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도 추가로 확인해서 신청하셨습니다. 두 가지 혜택을 합치면 1년에 30만 원 가까이를 아끼신 셈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알아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셨어요. 정보가 돈인 시대입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때 챙기는 것이 지금 이 시기를 버티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내가 과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자체는 무료이고 담당 공무원이 본인에게 맞는 지원 목록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란 사태와 유가 상승이 우리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국제뉴스가 실은 우리월 고지서와 장바구니에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챙기고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정보의 힘이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복지지원 상담은 보건복지부 상담, 전화해서 건강보험 혜택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